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뭔지를 다 알아야 될 거고, 그 문제 중에서 우리가 달라진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뭘 해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 정의가 먼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신났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엑셀 문서 만들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워드 문서 만들고, 이메일 쓰고,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서는 아마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던 툴들이었으나 기능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비생산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다시 AI가 또 생산적으로 또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 사이에 이제 티타임즈에서도 많이 다뤘던 게 DT거든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네. 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DT의 큰 목적 중에 초개인화가 많았어요. 네. 그게 추천 서비스, 네. 개인화된 서비스. 이쪽에서는 생성 AI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녹아져 있는 많은 AI들로 충분한 겁니까? 초기에는 결국은 데이터의 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의 어떤 데이터들을 잘 결합하고 적재적소에 잘 제시를 해주고 예측해주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초기에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다만 생성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네. 표현을 참 잘하거든요. 글 잘 쓰고 음성합성 딱 붙이면은 말도 잘할 거고 네. 그래서 그 초기인화를 표현하는 방법에 생성 AI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초기인화의 한 부분을 생성 AI가 좀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바타 얘기도 있었고 챗봇 얘기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네. 생성 AI가 답답했던 아니면 좀 버벅거렸던 과거에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을 많이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 넷플릭스로 치면은 리모컨으로 내려가면서 네. 뭐 맞춤 추천 영상, 뭐 넌 이미 좋아할 것 같은 영상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원래 나오는데 생성 AI가 잘 결합이 되고 음성이랑 네. 결합이 되면 네. 오늘은 비가 오는데 막걸리에 파전이 생각나는 날이네요. 그럴 때는 네. 이런 영화 어떠세요? 뭐 이렇게 조금 더 감성 터치로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비슷한 걸 AI 스피커가 하려고 했죠. 아. 잘은 안 됐지만 저희도 음성 인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음성 네. 합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사용자 친화적으로 인터페이스가 편해지는 것들은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말하는 것보다 손이 빠를 때도 있고 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선택지가 네. 늘어났다. 폭넓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꼭 말로 안 하더라도 화면에도 지금은 막 이만큼의 영상을 쭉 늘어서 보여주는데 딱 두세 개만 딱 집어갖고 네. 너가 좋아할 것 같은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이거 한번 봐봐. 네. 진짜 마케팅이 되게 그러네요. 쓰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네. 웬만한 그 사람보다 나을 네. 때도 많고 같은 의미를 여러 문장으로 만드는 거가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얘는 뭐 같은 의미로 뭐 10개 만들어주면 10개 만들어주니까 순식간에. 순식간에 만들어주고 내가 할 거라고는 거기서 좀 더 세련되게 리터치하는 거 정도? 과거보다는 설득력 있게 혹은 감성 터치를 하든 뭐가 됐던 사람 마음을 좀 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챗GPT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초고대 모델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문장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생성 AI로 그림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픽해서 그걸 좀 더 디벨롭하고 저희가 회의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는 네. 거고 초고대 모델 안에는 구글에 있는 것들 모든 그 웹상에 있는 것들 기사들 다 들어가서 거기서 제일 괜찮다는 거 끄집어내는 거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되겠죠. 우리 회의하는데 네. 굉장히 똘똘하고 검색자라는 친구 한 명 놓고 같이 회의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해 주신 맞아요. 좀 막 있었는데. 찾아가지고 네. 뭐 도표, 그래프 이런 네. 거 쫙 나열해주면 거기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디벨롭이 되는 거죠. 김대리 이거 뭐였어? 그럼 바로 얘기해주고 딱 그쵸, 그런 그쵸. 친구가 하나가 네. 생기는 거군요. 그럼 지금 보면 마케팅 쪽은 확실히 네, 괜찮을 것 도움이 같고 된다. 네. 근데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실 전 산업의 모든 네. 회사에 기본적으로 꼭 있는 고객을 거니까 두고 있는 데는 다 필요하죠.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문서 문서를 작업하고 단순하게 해주는 네. 거니까 또 이것도 모든 회사에 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서 작업 중에서도 네. 아마존도 PPT 파일은 안 쓰겠다라는 것도 했었었고 네. 사실 KB도 뺄셈 경영이라고 해서 PPT 같은 뭐 그런 문서들 만드는데 시간 들이는 것보다 네.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뭐 다른 형태로 하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비효율적이다라고 했던 그 부분을 딱 이 챗GPT 같은 GPT 모델이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부에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생산성은 진짜 네. 올라오겠네요. 그리고 지금 코딩도 잘 쓰시는 분들은 그렇죠. 되게 잘 도와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기본적인 코딩도 틀은 다 잡아주고 모든 작업, 초벌 작업은 많이 가져다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디자인이나 네, 그림 디자인은 그리는 거. 또 다른 모델을 써야겠죠. 네. 이제 이미지 쪽으로. 네, 이미지. 그렇죠. 그 이미지에서 요새 또 영상도 슬슬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웹툰 한 편 가지고 영화 만드는 거를 그냥 다 이 생성 그 모델만 가지고도 네. 만들어내고 네. 책 한 권도 금방 나오더라고요. 아예 네. GPT 모델 가지고 주인공 정의하고 네. 줄거리 만들고 써줘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파들은 또 이미지로 또 다 만들어내서 넣고. 네. 이게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니까요. 네, 네. 처음에는 네, 뭐 챗봇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지금 아니죠. 마케팅, 네. 뭐 일단 모든 내부의 서류 작업들, 코딩, 네. 디자인, 영상, 네. 글 작성 등등. 저희가 뭔가 하기 싫었던 것들은 다 할 수 다 할 수 있어요. 있는. 보통 글 쓰는 것도 첫 줄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네. 초발 작업을 해줄 수 있다. 다 해줄 수 네. 있는 거죠. 뭐 생각보다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모델의 특징을 잘 알아야 네. 거기에 적합한 비즈니스 서비스에 넣을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 쪽보다는 이런 쪽이 지금 먼저 네. 진입하기는 상당히 좋고 이미 그런 회사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국내, 해외 많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창의력이군요. 이거 어떻게 조합해서 내 서비스에다 넣을지. 그렇죠. 근데 그 창의력이 나오려면 네. 인간도 아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똑하게 질문을 해야 얘가 똑똑한 네. 대답을 하거든요. 네. 질문이 엉성하면 네. 깊이가 없어요. 맞- 정확도도 높여야 되고 뭐 아니면 다양성을 늘려야 네. 되고 하려면 일단 지시하는 인간이 네. 일단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신입사원들이나 이제 대학생들한테 많이 하는데 네. AI가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해줄 거고 정보는 원하면 언제든 물어봐서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잘 쓸지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네.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잘하는 노하우 있으신가요? 이 질문 챗GPT 할 때? 잘하는 네.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죠. 아. 디테일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보면은 네. 질문을 이렇게 그냥 뭐가 뭐야 그게 아니라 이 뭐가 뭐야에 뭔가 더 넣는 거죠. 뭐 문장 만드는 것도 뭐 네. 단락은 이렇게 해주고 표는 이렇게 아. 해주고 내가 이거를 9살짜리한테 설명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톤은 선생님 톤으로 해주고 이과적인 마인드로는 네. 항상 친절하게 컴퓨터한테 잘 설명해 주잖아요. 네, 네. 근데 문과적인 마인드로는 항상 좀 구체적이지 않게 얘기하니까 질문할 때도 좀 이과적인 마인드로 네. 친절하게 네, 질문을 네. 해야 되겠군요. 네, 집요하게 디테일 살려서 하는 게 좋죠. 아. 이게 엔지니어링이란 얘기까지 같다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네.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게 궁금했어요. 질문하는 사람인데 왜 엔지니어예요? 아니 근데 거기 실제 파라미터도 넣어줘요. 아, 네, 정확도와 다양성 사이에서 뭔가 네. 이렇게 튜닝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그렇군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 엔지니어링이 맞죠. 아, 맞아요. 범위를 뭐 좁혀주거나. 뭐 맥스, 랭스도 네. 뭐 지정할 수 있고 반복된 단어들이 나오지 않게도 할 수 있고 그런 세부 조정들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건 좀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 네네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라고 부르는군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튜닝일 수도 있고 하나씩 값을 바꿔보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왜 질문자 아니야? 저게 왜 엔지니어야? 네, 앞으로 그 이유가 있었군요. 문과 감성 같기도 해요. 네. 네. 지금 듣다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벌써 나오고 굉장히 많은 것에 쓸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모바일 혁명만큼의 혁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성형 AI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GPT-3를 오픈 AI가 만들었고 그거를 지금 MS는 또 애저에 붙이고 있고요. 네. 그 애저에 붙인 걸로 또 기업들이 사용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분명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쵸. 회사가 나올 거고 그럼요. 그걸 쉽게 쓸 수 있게. 이걸로 또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나올 거고 그쵸. 이거를 고객이 또 쓰는 거고 네. 오픈 AI부터 고객까지 많은 단계의 회사들이 들어가겠군요. 그쵸. 이게 뭐 농작물로 치면 네. 즉 생산부터 그쵸. 시작해갖고 우리 마트에서 네. 살 때까지 네, 좋은 토양 딱 제공해주고 네. 거기에 비닐하우스 한 칸 만들어주고 아. 배 농사할 사람, 네. 뭐 사과 농사할 맞아요. 사람 다 있는 해주고 거죠. 중간에 또 도매도 네, 생길 거고 해주고, 소매도 생길 그쵸, 거고 그쵸. 저도 홈페이지 만들고 이러면 예전에 뭐 나무 웹 에디터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는 원래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만들 수 각각 있게 해주는 개별적으로 거지. 다 구축했었는데
이제 상점, 그러니까 뭐 옷을 팔고 싶은데 그런 인프라가 없어. 그러면 그런데 가입해가지고 기본형으로 그쵸. 템플릿으로 딱 제공받고 네. 거기다가 진짜 옷만 올리면 되게 그쵸. 그런 것들이 한 10년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그쵸? 뭐, 그쵸? 예. 카페24 이런 것도 네, 있었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AI도 분명히 생태계가 네. 나중에는 스마트 스토어 만들듯이 네, 쓸 수 맞아요. 있게 AI를. 네, 그럴 것 같아요. 프롬프트 얘기도 했었지만 네. 지금 챗GPT를 잘 쓰기 위한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들이 또 있잖아요. 크롬에다가 붙여서 쓸 수 있는 것들. 왜냐면 영어로 질문해야 답을 좀 더 맞아요. 세부적으로 잘 얻으니까 한영 전환해주는 네. 확장 서비스도 오. 크롬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고 그걸 음성으로 말해주는 것 다운받아서 쓰고 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플러그인처럼. 혁명이 한번 일어나면 없어지는 회사와 생겨나는 회사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혁신이 맞긴 맞네요. 이 정도 네. 영향을 미치면. 일단은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 네.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 데이터를 굉장히 적게 훈련시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초거대 AI 같은 경우는 한글 데이터를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문제가 공부 자체는 외국 데이터 많이 공부한 애가 또 폭넓게 많이 공부했을 거고 그렇죠. 데이터의 볼륨이 틀리죠. 영어가 네.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근데 또 한글 쪽 초거대 AI는 한글 공부는 분명히 빡세게 한 건 맞는데 이게 원서는 또 많이 안 읽어본 친구란 말이죠. 그러면 뭐 이게 굳이 따지자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양으로 따지자면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한국에서 토박이로 네. 계속 이렇게 공부한 그쵸, 친구, 그쵸. 그러니까 약간 글로벌로 놀 네. 친구인데 한국어는 잘 못하는 네. 친구. 지금 이 두 친구의 성능을 비교해야 되는데 네.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습니까? 아, 그것도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초거대 AI 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언어 모델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도 네. 잘 쓰고 있거든요.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낫다? 뭐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 화이팅이라 굳이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거든요. 잘해야죠. 예, 김지현 부사장님도 중꺾마라고 말씀하셨고 네. 다들 우리나라 게 나아요? 라고는 말씀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차마 말을 못하지만 저희 거를 당연히 응원을 해야 되는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정말로 그 구글이나 뭐 네. MS, 오픈 AI 같은 미국 기업들의 침공에 잘 막아내야 되겠군요.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이네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아마 야 지금 생성 AI 아니면은 초거대 AI랑 지금 네. 생태계 만들어진다며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그쵸. 라고 하면 좀 다양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국내에도 보면은 초고대 모델들을 하는 회사와 새로 생기는 스타트업들 이렇게 엮여가지고 좋은 어플리케이션들 그들의 몫을 타잖아요. 그래서 마인드셋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현재 기술이 네. 어느 수준에 있고 뭘 잘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뭐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영상 보시는 네. 분들 중에 C레벨들 많으세요. 네. 네, 물론 기술이 좋은 회사의 C레벨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IT 회사도 아니고 네, 근데 저도 뭔가 IT 회사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또 많이 설득도 해보시고 대화도 네. 나눠보셨을 테니까 분명 IT 관련 일을 하는 친구는 회사에 있긴 있을 거고 이 친구 데리고 와갖고 분명 얘기할 거 아닙니까 C레벨에서 야 우리 저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지금 딱 요 시점에서 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질문부터 던지고 무슨 준비부터 해야 됩니까? 이 C레벨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가장 고민하고 계신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고민 안 했을 거고 그렇죠. 그냥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홍보적으로 AI 기술이 이제는 마케팅과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 네. 정말 실용 단계고 상용화되고 생활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뭔지를 일단은 다 알아야 될 거고 그 문제 중에서 우리가 달라진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뭘 해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 정의가 먼저죠.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군요.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는 지금 생각보다 풀어줄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많이 생겼으니까 네, 많이 생겼죠. 특히 문서에 대한 것들은 어마어마한 영역을 도와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회사가 현 상태에서 네. 해왔던 루틴으로 안 됐던 것들 문제 한 10번까지 적어보고 네. 지금 AI로 그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라는 그쵸. 걸 한번 체크해보고 그쵸.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네.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문서나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맡겨가지고 그 비용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인력 채용이 있어가지고 어느 직군이 잘 안 뽑히는데 이 직군에 대한 것들을 뭔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한 것들은 지금 챗GPT로 지금 한참 달궈져 있지만 네. 저희는 오히려 되게 건조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좋은 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이 금융의 특징이란 게 있다 보니까 네. 어느 부분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될지 그 고민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챗봇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되고 잘 될 거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고객분도 만족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네. 실제 적용했을 때 운영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 모바일 혁명 때도 보면 네. 가장 먼저 움직이신 분들은 막 일단 모바일 앱 만들어서 웹에 있는 거 그냥 꾸역꾸역 한번 넣어서 출시한 분들이 있고 네. 두 번째 단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해갖고 괜찮은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확 올라간 회사들이 있고 또 세 번째 단계 보면 그때까지 안 하다가 네. 남들 다 하니까 결국은 네. 만드는 한 요런 네.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단계에 늦지 않게 탑승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AI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흘러가는 것들은 보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어디서 문제가 있을지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는 거죠. 왜냐면 안 되는 거는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직접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 그걸 봐야겠죠. 근데 준비는 할 수 있는 거죠. 실행과 네.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네. 테스트는 조금씩 해보면서 그렇죠. 네, 테스트는 집단에서 해보고 우리가 정말 큰 모델이 필요한지 네. 조금 작은 모델 가지고 뭘 해볼 수 있는지 실제 그 퍼포먼스는 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는 실험 네. 해봐야 되는 실험해보는. 거죠. 데이터도 넣어봐야 되고 프롬프트도 넣어봐야 되고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네. 개인적인 이제 생성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런 직업 타격 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요새 많이 네.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 잘하는 법 챗GPT로. 오,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물어보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저는 학원 다니거나 과외 받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저는 제가 공부를 주도하는 게 좋았거든요. 오, 네, 네. 왜냐면 전 길게 공부하는 게 싫어서 어디 묶여있는 것도 싫어하시고. 네. 짧고 효율적으로 네네. 하고 관두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막 풀고 있다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학원 선생님도 없고 과외 선생님도 없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과외를 한다거나 학원을 다녔었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답을 해주니까 자기주도 학습에서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공부하는 방식, 뭐 일하는 방식, 돈 버는 방식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영어 공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역사적 사실도 지금 틀린 게 좀. 틀린 게 네. 너무 많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소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 네. 그쪽은 아닌 것 같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도구를 잘 쓰면 뭐든 괜찮잖아요. 이렇게 장작을 패더라도 줄톱으로 할 것인지 토끼로 할 것인지 네. 거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우린 도구를 잘 쓰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챗GPT 관련해서도 확장 프로그램들도 많고 하나씩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간의 갭은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AI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광고 쪽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CF 같은 거, 콘티 짜고 광고 찍고 이런 사람의 거.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셨군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제가 포기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해보고 공부도 안 해보고 포기했던 이유가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더라고요. 콘티를 어느 정도 좀 표현을 할 그럴 수 수 있어야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전달이 잘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좀 필요한데 저는 정말 졸라맨 말고는 아예 못 그리거든요. 저도 졸라맨밖에 못 그려요. 비슷하시군요. 그렇죠. 막대 그쵸? 같은 네, 걸로. 딱 그 정도만 네.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달리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럼요. 그걸로 만들 수 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출판, 창작 이런 온갖 창작의 영역에 네. 마음만 먹으면 옛날에는
그 디지털 휴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도 업체도 알아야 되고 그냥 바로 쓸 수도 없고 그쵸.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툴들로 잘만 조합하면은 뚝딱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바타 광고를. 네. 아, 이제는 진짜 촬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네네, 그렇게 만들 바로 수도 만들 있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능력 면에서도 아까 기업이라고 하면 일단 이 약점이 뭐냐, 네. 툴 문제가 뭐냐부터 정의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이 AI 시대에는 내가 나의 약점을 나열해보고 이거를 AI로 좀 나를 보완해줄 수 있는 거를 네, 찾아볼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쵸. 오. 좋은 도구로 쓰는 거죠. 네. 제가 부족한 거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거고. 갑자기 저는 그 광고를 떠올리게 됐거든요. 설명해 주시는 거 네네. 듣고 나서 전직을 해야 되나요? 아니 겸직을 하세요. 아, 겸직이요? 취미생활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뭐 투잡, 쓰리잡 하던데요. 아, 그랬네요. 아, 네. 티타임즈 광고부터 한번 좀 아, 만들어보고, 그럼요. 예, 그렇게 네. 해야 되겠네요. AI가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벽이 낮아진 것 같아요. 네. 누구든 네. 아이디어가 있고 하면 할 수 있는. 네. 옛날에는 뭐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됐지만 네. 지금 그렇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AI에 대해서 정확히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개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그럴 필요가 네. 없어요. 그 다음에 필요가 써보고, 없어요. 네, 써보고. 네. 그냥 사용자로서 써보면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기업들은 또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편하게 매력적으로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네. 고객들의 선택이죠, 그냥. 소비자의 선택. 한컴에서 17년 일하셨으니까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MS가 네. 생성 AI, 특히 챗GPT를 통해서 네. 이런 것까지는 해볼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무궁무진해요. 그거 무궁무진해요. 좀 제가 제일 생각할 잘하실 때는.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상상만 하니까 네. 저희는 저런 상상하거든요. 뭐, 야, 엑셀 이제 말로 다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한컴이. 아, 그러세요? 그게 벌써 2016년도에는 이제 번역 기능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는 말로 문서 작성하는 것도 네. 들어갔는데 어. 기술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되게 조용히 조심스럽게 크게 홍보하지 않고 들어갔었었고 네. 그 오피스라는 자체가 정말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80대 20 법칙 있잖아요. 대부분의 20%의 기능밖에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챗봇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음성으로 하면은 한 번에 호출할 수 있으니까 아, 원래 됐던 건데 우리가 몰라서 못 썼던 거군요. 잘 안 됐어요. 그 당시는 기술이 네.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아이디어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오피스 봇이라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표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 쉽게 할 수 있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성 도구 쪽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 툴에다가 네. 협업하는 것도 있고 화상회의 하는 것도 있고 네. 들어갈 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 화상회의 같은 경우도 뭐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네. 화자별로 다 분리해가지고 했던 멘트들 다 기록해주고 투두 리스트까지 만들어주고 회의 중에 이탈을 하면 네. 그 사이에 발생한 회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또 알려주고 너 없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까지 저희가 바라던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오피스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AI가 정말 툴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엑셀 매크로 돌리듯이 함수 썸내듯이 네. 그냥 AI를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신났을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정말로 가능한 거예요. 그 몇 년 내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엑셀 같은 거 진짜 2열부터 10열까지 밑에다가 더해주고 그 연폐열은 뭐 평균 내주고 이런 거 그냥 말로 되겠죠. 가능해요. 되겠죠. 될 겁니다. 지금 말하는 수준을 보세요. 네. 충분히 이해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오피스 문서 안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은 네. 되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뭐 표, 뭐 스타일 다 네.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넣는 거는 일도 아닐 거예요, 아마. 도형 넣는 거 뭐 이런 것도 일도 아닐 거고 정렬하는 것도 일도 아닐 거고 다만 내가 지시하는 개체 네. 아니면 문장 이것들을 어떻게 거길 찾아가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음성이 아니라 써서 네, 써서도 할 할 수 수 있는 있고 거잖아요. 채팅으로도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 게 많죠. 어. 저희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네. 엑셀 문서 만들고 파워포인트 그쵸, 만들고 그쵸. 워드 문서 만들고 네. 이메일 쓰고 다 네. 그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서는 아마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한 정의도 달라질 거고 네. 직업도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아, 하여튼 생산성을 많이 높여줄 거예요. 어. 기존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던 툴들이었으나 기능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비생산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다시 AI가 또 생산적으로 또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저희 AI 시리즈의 네. 전체를 꿰뚫는 아, 단의 진짜요?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요? 네. AI와 관련해서 저도 많은 강의 봤지만 가장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쉽게. 오늘 많은 또 인사이트 주셔갖고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많이 상상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저희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단 내 문제 정의부터 잘 하고 AI에 대한 관심을 네. 놓지 말고 이 두 개를 잘 합쳐서 AI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라 라는 오늘 큰 답을 얻어가는 것 네. 같고요. 또 이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자주 뵙겠습니다. 아,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